오늘은 환율을 좀 보려고 합니다.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더 높아질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환율이 어떤 식으로 변동해 왔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370원 근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investing.com 들어와서 표를 보니까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어떻게 원달러 환율이 변동되어 왔는지 이제 표를 보니까는 역사적으로 거의 최고점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럼 최저점은 언제였느냐 하면은 2012년부터 2026년, 2025년 사이에 2014년 6월쯤에 1020원, 1010원, 1010원 정도 그때가 최제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이제 원화 강세였던 거죠. 그리고서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22년 9월쯤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제 1440원 정도까지 하고서는 바로 또 다시 급락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 사이 시기가 몇 달 안 돼요. 2022년 8월만 해도 1340원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1440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 두 달 만에 2022년 11월에는 1300원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급등과 급락을 했었던 거예요. 2022년 8월에서 2022년 11월 사이에. 그리고서는 쭉 떨어져서 1233원까지 떨어졌네요. 2023년 1월에 1233원까지 떨어지고서는 조금씩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24년 12월에 1476원 정도, 이게 또 고점이었고요. 근데 그 고점을 지금 거의 뚫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1일 지금은 1470원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떨어질 것이냐,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달러를 갖고 있는데 제가 달러를 2019년쯤에 샀어요. 한 1200원대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2019년 하반기쯤 제가 샀거든요. 1200원대쯤에 산 것 같아요. 그리고선 사실 잊고 살았어요. 제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했었고,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지금 제가 달러를 더 보유할지 아니면 팔고 다른 자산으로 전환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서 계속 5.5%를 유지하다가 조금씩 떨어져서 현재 기준 4%, 기준금리가 4%가 됐습니다. 1.5%가 떨어진 거죠. 2024년 7월쯤에 비해서. 한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에 3.5%, 미국보다 2%나 낮은 거죠. 2%나 낮은 거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현재는 2.5%입니다. 2.5%. 그러니까 우리는 1% 낮춘 거네요. 1% 낮춘 거예요. 미국은 1.5%나 낮췄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한국은 올해 초에 되게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제가 퍼플렉시리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GPT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최신성을 좀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퍼플렉시리가 최근 기사 같은 거 조사해서 정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퍼플렉시리에게 물어본 내용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뭐라 물어봤냐면 원달러 환율 전망이 궁금한데 지난 5년간 환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설명해주고 현재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에 있는지 앞으로는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기 기운. 출처도 명시를 해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줘 얘기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5년 동안 크게 올랐고 현재 1,400원대 중후반이죠. 중후반. 네. 외환 위기, 코로나 초기 급등기와 비슷한 역사적 고점 구간. 네, 최고점 구간.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한 2022년 전까지는요. 최고 환율이요. 1,230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 이후에 그거를 뚫고 2022년 이후에는 1,440원 정도까지 뚫은 이후에 2024년에 1,470원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점을 아주 최근에 뚫었어요. 그 전에는 1,200원대도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1,200원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근데 그런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예. 1,200원대가 역사상 고점이었던 게 2016년 그때 찍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간 게 2022년밖에 3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1,400원대로 확 찍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1,400원대가 한 번 그 고점을 뚫고 나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놀랍게 느껴지지가 않죠. 익숙하죠. 오히려 1,300원대로 내려가면은 내려갔네 이렇게 느껴지지. 1,400원대는 이제는 1,400원대 그쵸. 1,400원대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1,400원, 1,400원 이때죠. 2024년 11월에 다시 뚫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한 4월 정도까지 그리고서는 밑에 쭉 내려갔다가 다시 2025년 9월부터 다시 1,400원대 뚫고 올라와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한 90, 11, 12, 90, 11, 90, 11 지난 3개월간 1,400원에서 1,470원까지 이렇게 70원을 확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00원대도 이제는 뭐 놀랍게 느껴지진 않죠. 1,500원대를 갈 거란 얘기가 있죠. 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미중 갈등, 국내 정치 신용 등급 이슈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1,500원 선 제시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자, 이 1,500원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얼핏 아빠랑 얘기했을 땐 1,500원을 가면은 굉장히 상황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힘들어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향후 1, 2년 안에는 점진적으로 1,300원대 2025년 9월 이전에는 또 1,300원대였죠. 2025년 9월부터 12월 지금 이 사이에 70원이 오른 거예요. 여건이 좋으면 1,2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함께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달러를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이 전망이라면. 자, 봅시다. 자, 2020년에 한번 봅시다. 2020년 원달러 환율 1,230원대까지밖에 안 갔어요. 이때도요, 여러분. 2020년 5월에 1,231원까지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1,230원? 지금은 너무 싸게 느껴지죠? 1,230원. 코로나의 초기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져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크게 뛰었습니다. 이 크게 뛰었다는 게 1,230원이었던 거예요. 네. 이후 각국의 초저금리 양적 완화로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면서 환율은 한동안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졌습니다. 2020년 12월에 1,084원이었어요. 네, 2020년 12월에 쭉 떨어진 거예요. 쭉.
1084원? 저때 샀으면 참 좋았겠죠. 저때 달러를 샀으면. 저는 아마 1200원대에 산 것 같은데 1100원대에 샀으면 참 좋았겠네요. 네. 2021년 한국 수출이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원화가 다소 강세를 보였고 환율은 상대적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뭐 그냥 11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가지도 않았네요. 예. 2022년이 됐을 때 1200원대 간 겁니다. 네,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움직였던 거예요. 2022년 미국 연준이 물가 급등에 대응해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하죠. 돈의 가격. 금리가 높아지는 건 대출이 힘들어지지만 그만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묶어놓고 싶어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돈 빌리는 게 쉬워지고 저금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달러가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게 되면은 돈이 묶이게 되죠. 사람들이 돈을 묶어놓고 싶어하죠. 저금하고 싶어하겠죠. 미국의 이제 이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싶어하겠죠. 달러를 갖고 싶어하겠죠. 그래서 달러 초강세 국면이 펼쳐지고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해 시장에 큰 충격. 맞아, 큰 충격이에요. 진짜 큰 충격이고 왜냐면 전에 없었던, 물론 2012년 전 제가 그래프를 못 보고 있어서 2012년부터 2026년, 24년 사이에는 1,400원대를 뚫은 적이 없습니다. 뚫은 적이 없어요. 2022년에 뚫은 거예요. 그 충격을 가질만 했네요. 충격을 이때 언제 뚫었습니까? 급하게 올랐는데, 자 지금 보면 2022년 4월, 5월, 6월, 7월 하면서 계속 미친듯이 올라서 어머 이때 왜 이렇게 올라? 2022년 8월에 1341원이었거든요. 근데 9월에 1439원입니다. 100원이 오른 거예요. 100원이 와 엄청나네요.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마치 자그마치 환율이 100원이 오른 겁니다. 100원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100원. 100원이나 올랐다는 건 수출, 수입 기업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겠죠. 이후 2023년에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고 연준 피벗 기대가 커지면서 고점이었던 1,400원대에서 다소 내려오는 구간. 그게 이제 확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구간 정도가 아니라 확 내려왔습니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2022년 9월에 1,439원이었는데요. 2023년 1월에 3개월 만에 200원이 떨어져요. 200원이 1,200원대로 내려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 속도가 빨라요. 3개월 만에 200원이 떨어지고 그리고선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한국 경기 수출 회복세의 둔탁함 등이 겹치며 환율은 다시 1,300원에서 1,400원대 높은 박스권에서 움직였고 2024년에 1,300원 들어오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2024년 11월에 1,394원이었는데요. 2024년 12월에 1,476원이 됩니다. 거의 이때도 거의 100원이 오른 거예요. 한 달 만에 100원이 오른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네, 그래서 2025년 들어서 1,400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가고 있다. 왜냐면 2024년 11월이랑 2025년 4월 사이에 오락가락 하다가 그때가 아주 최고점이었고 그리고서는 이후에 뚝 떨어졌어요. 1,35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또 이제 100원이 떨어진 거죠. 예, 엄청난 변동성이 있어요. 달러가 안전자산이긴 하겠지만 달러가 빵원이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안전자산이긴 하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컸네요.
이게 말이 100원이지 많이 사고 많이 파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모이면 엄청난 영향이 되니까. 그래서 2025년 6월에 1352원 찍고서는 쭉 오른 겁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올랐어요. 역사적으로는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급격한 금리 인상기처럼 큰 위기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1,300원에서 1,500원 사이까지 급등하는 패턴. 그렇진 않아요. 97년? 97년 08년 그래프를 제가 안 보고 있어서 그렇네요. 97년 08년 그래프는 이전이라서 그 그래프까지는 지금 요 페이지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그때 그렇게 좀 올랐었나 봅니다. 네. 1,500원 사이까지 급등하는 패턴이 이미 이전에도 보였었나 보네요. 이 그래프에 안 보이는 그 이전에. 과거 20년 평균 환율이 대략 1,100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1,400원에서 1,470원 수준은 평균 대비 상당한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기 국면에 가까운 높은 레벨. 네. 하지만 97년, 08년처럼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위기라기보다는 고금리, 지정학 리스크, 무역 갈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장기 고환율 시대가 이어지는 구도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기 고환율 시대. 다시 이제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금년에 100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럼 왜 환율이 이렇게 높고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4가지 원인으로 정리해보겠다. 첫 번째, 미국 금리와 달러 강세.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게 형성이 되었고 달러 자산의 매력이 유지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5.5%까지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우리나라는 6.5%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손을 못 갚겠죠. 네. 그래서 함부로 한국도 함부로 기준금리 그렇게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5.5%보다 더 올려야 한다. 한국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데도 타당한 논리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는 이자를 내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게가 줄줄이 파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올리지는 못했다. 금리 차이가 크면 글로벌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더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고 이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같은 이머징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다. 그렇죠? 이머징, 떠오르는 통화. 두 번째, 미중 갈등과 무역 관세 리스크. 미중 갈등과 관세 부과 가능성, 공급망 재편 이슈는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 신흥국 통화는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며 약세를,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며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금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금은 사지 못했지만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이제 1, 2년 전쯤에 또 금에 관심이 있어서 금 관련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 그때가 이미 충분히 고점 흔들리나요? 이미 충분히 고점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가 없었고 사지는 않았거든요. 금을. 그래서 금에 대해서도 금도 이제 거의 역사상 최고점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올랐을 텐데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그것도 다음에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국내 정치 신용 등급 이슈.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도 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일부 기관은 정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국가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며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있습니다. 한국 경기, 수출과 투자 심리.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국내 내수,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합되면서 원화에 대한 신뢰 회복이 아직은 제한적이다. 단기 전망은 그래서 결국은 1,400원대 박스권과 1,500원 재도전 가능성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점진적 하락 여지도 존재. 근데 1,400원대 초반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1,500원 선 돌파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네. 1,400원대 중반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세 가지 시나리오, 고환율, 장기화 시나리오. 미국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경우에는 1,400원대 상단 또는 1,500원대에서 근접한 수준에서 등락하며 수출 기업에는 단기 호재지만 수입 물가, 물가 상승, 가계부채 부담에는 악재를 적용할 수 있다. 점진적 원화 강세 안정 시나리오. 미국이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며 한국 수출과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경우 1,300원대 중반 더 나아가 1,200원대 후반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넓은 박스권 등락 시나리오. 미국과 한국 모두 점진적 금리 조정을 하되 미중 갈등과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불확실성 속의 연착륙 상황. 1,300원대 안팎에서 1,450원 안쪽까지 오고 갈 수 있다. 이런 말 하네요. 네, 개인 투자자는 환율이 이미 역사적 고점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환차익과 환리스크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인하기보다는 달러, 원화, 다른 동화, 다른 자산 분산하는 게 좋겠죠. 수출 기업은 당장은 고환율이 유리해 볼 수 있지만 달러가 더 비싸고 달러가 들어오니까 더 많은 원화로 환전할 수 있으니까 환율이 급락할 경우 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 근데 환율이 급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급락하더라도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패턴이 좀 최근에 계속 그랬잖아요. 급락하더라도 다시 올랐어요. 몇 개월 안에. 그리고 근데 급등하고 다시 급락하기도 했지만 급등은 또 다시 나타나. 그러니까 1,300원대, 1,400원대 사이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환율이 정말 막 급락을 해서 1,200원대, 1,100원대로 갈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별 2026년 원달러 전망치와 근거라고 했을 때 보통 다 1,300원대, 1,400원대 봅니다. 예. 1,200원대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측 사이트 같은 경우는 1,470원에서 1,560원대 고점 예측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300원대에서 1,400원대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1,100원대 중반 같은 과거 저환율 구간으로 단기간 복귀한다는 전망은 거의 없고 그래서 급락하진 않을 것 같죠. 1,350원에서 1,400원 안팎을 중심축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근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달러 강세 완화, 2026년 한국 성장률 반등, WGBI 편입 등으로 한국 자산에 대한 해외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 미중 갈등, 보호 무역 관세, 지정학 리스크, 구조적 저성장 등으로 예전처럼 강한 원화 시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네, 그렇고요. 네, 그 정도네요. 1,500원대를 가면은 한번 물어볼까요? 1,500원대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가면 특정 숫자를 넘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 경제 전반에게 강한 충격이 퍼지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400원대도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했죠? 1,500원대가 의미하는 수준. 1,500원대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급등기 등과 비슷한 위기 또는 준위기 레벨로 자주 언급된다. 최근 기사와 전문가 코멘트에서도 1,400원대는 뉴 노멀, 그렇죠? 뉴 노멀. 1,500원대는 방어도 쉽지 않은 상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가까운 건 인식되고 있죠. 30원 차이에요. 지금은 1470원이니까. 우리 생활물가 가계에 생기는 일, 수입물가 급등, 생활물가 압박,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달러 가격이라도 원화로 환산한 식품, 에너지 부품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기름값, 곡물, 수입식품 가격이 오르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비싸지는 느낌. 네, 이 압력이 더 키워지게 된다. 실질소득 감소, 소비 여력 위축. 그렇죠.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소득이 줄어든다. 해외여행, 유학, 해외 결제 부담 증가. 그렇겠죠. 네. 기업 입장에서 벌어지는 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원가 폭등. 정유, 화학, 배터리, 식품, 전자부품처럼 원자재,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기업은 환율이 10%만 뛰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흡수하지 못하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흡수하려 하면 마진이 줄어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 수출 기업은 단기 호재, 중장기 부담. 환율이 높으면 같은 1달러 매출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매출, 이익이 불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수출 비중이 큰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이익 개선 요인이 된다. 그러나 1,500원대처럼 위기 레벨 고환율이 길어지면 글로벌 경기 둔화, 수요 위축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 주문 자체가 줄거나 무역 갈등, 관세 같은 다른 악재가 겹칠 가능성이 높다. 투자 채용, 설비 계획의 부정적 영향.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환경에서는 기업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설비 투자, 채용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경향이 생긴다. 고용시장과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금융시장, 부동산, 투자 심리에서 벌어질 일. 와, 뭐가 되게 많네요. 진짜 1,500원대 가면은 벌어질 일. 외국인 자금 유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고환율 국면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자산이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기 쉬워서 주식 채권을 파는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 1,400원대 중후반에서도 외국인 주식 매도가 늘면서 환율이 더 뛰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금리, 대출, 부동산에 대한 압력, 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리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더 신중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 인상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가계, 기업 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 회복이 더디고 이자 부담이 커져 실물 경제 플러스 금융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달러 자산, 원화 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 1,500원대가 현실이 되면 달러는 안전, 원화는 위험이라는 단순 인식이 더 강화되면서 달러 예금, 달러 채권 선호가 커지는 대신 원화 자산에 대한 신뢰 회복에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언제쯤 정상화될까라는 기대와 함께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와 급등 후 급락 같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대요. 정부 중앙은행 정책 대응 가능성과 개인 기업이 미리 생각해볼 대응 포인트 뭐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구두 실질 개입 강화. 1,500원대에 근접하거나 돌파할 위험이 커지면 당국이 시장에 과도한 쏠림을 경계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내고 필요시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파는 실개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전문가들은 당국 개입만으로 추세를 바꾸기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미국 금리, 세계 경기, 무역 갈등 같은 큰 변수가 풀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정, 지원책, 취약계층 보호, 고환율, 고물가가 길어지면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에너지, 식품,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지원 어쩌고저쩌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개인, 기업이 미리 생각해볼 대응 포인트. 해외 주식 달러 자산 비중이 높다면 1,500원대는 환차익이 상당 부분 실현된 구간일 수 있어 부분 분할 매도, 리밸런싱을 고려해볼 만한 레벨로 보는.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복귀를 믿더라도 단기 방향은 누구도 못 맞춤으로 한 번에 큰 금액을 베팅하기보다 기간, 가격을 나눠서 행동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수입 비중이 큰 기업은 1,500원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물 환, 옵션 등 해지 전략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 환 리스크를 사정에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 기업은 고환율 호재에만 의존하기보다 환율이 다시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 있도록 비용 구조 개선,
제품 경쟁력 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간다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높아지는 수준을 넘어 물가, 소득, 기업 비용, 투자 심리, 정책까지 한국 경제 전반이 고환율 모드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만 그 충격의 크기는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오래 1,500원대에 머무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나리오별로 가계 기업이 미리 환 리스크를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뭐 오르고 있고 올랐다 내렸다 했는지 몰랐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사실 두지 않았어가지고 몰랐고, 그 당시 이제 달러를 산 이유는 그 돈을 묶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미국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달러 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뭐 전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한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전망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매도할 시점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제 뭐 사실 오늘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관세랑 환율은 사실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관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뭐 아니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런 식으로 검색해가면서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을 제작하는 목적은 저를 위해서고요. 네. 혼자서 하면은 자꾸 이게 우리가 그 인터넷 세상에서도 습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저는 주로 굉장히 웃긴 컨텐츠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생각을 안 하게 해줘서 좋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습관들이 반복되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 공부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다음에도 어떤 주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